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팔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칼럼 주제는 체제전쟁 돌발, 윤석열 대통령 더 독해져야,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의 의미 있는 연설을 했는데, 한 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한 내용이고, 또 한 번은 민주평통에서 연한 내용입니다. 앞에 번의 중요한 연설에서와 같은 기조로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원리 원칙주의자다. 그리고 파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전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말하자면 체제 전환의 어떤 과도기적 또는 혼란기적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공 좌파 자유우파 정권으로 옮겨지면서 체제 갈등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체제 투쟁의 시작점이 된 것은 이종 임명이 그것입니다. 이분이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을 오가는 정치적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좌파의 전형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바로 광주시장이란 분이 공산주의자 공원, 정률성이라는 사람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8억을 투입을 한다느니 하면서 그 과정에 지난 10년간 추모 내지 존숭하는 사업들을 해왔다는 게 밝혀져서 국가적인 논쟁거리로 또 비화가 됐죠. 세 번째는 육사에서 생도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 하는 또 논의가 있으면서 지금 심각 대립 내지 갈등, 이런 것들이 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벌어진 원인,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 깨닫고 터득한 것은, 역사에 반드시 인과성이 있다. 인과성이 없는 역사 현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체제 투쟁에 빠지게 된 거는 10년대에, 지금은 586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이 현재의 이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 각 분야를 침투를 해서 종공적인 또는 용공적인 이념을 전파하고 그것이 확대 누적이 돼서 치유하기 힘든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사건 전반을 조망을 했을 때는 이런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갈등의 던진 이종찬 광복회장을 해임을 해야 한다. 이분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 철학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고, 또한 지난번 첫 갈등이 있었을 때 처신이 너무나 돌변을 해서, 과연 이런 분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대표하는 광복회의 회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는 자격에 대한 의문을 던져줬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인사는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도 많고, 사람을 먼저 속지 않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한 데 대한 어떤 성과 잘못된 인사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해임권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고쳐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적당하게 자리를 주면 거기에 따라 바뀌겠지?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마다
즉각적인 조치로 해결을 해야 되지, 사람 자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흉상의 육사에 이전시키는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흠결이 있는 사람을 용납할 경우에 우리 교육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은 사회에서 이전돼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롤 모델로서의 흉상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이의를 가지지 않는 그런 인사들만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분의 흉상 존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1937년 중일전쟁 후에 일본이 전시체제를 운영했대 거기에 강제 동원된 민족주의자들이 지금 전부 친일파로 찍혀가지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죠. 그분들의 업적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일에 동원된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범도 장군도 그런 부류로 봐야 됩니다. 이완용이가 애국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고 숭모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면 교과서에 수록된 홍범도 관련 기사도 없애야 되느냐 이렇게 젊은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저는 그 홍범도 장군의 교과서 기록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국가 영웅으로 추대됐다고 해서 그 판단이 영원히 맞다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육사에서 흉상 존치냐 아니면 이전이냐 하는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등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밀양의 김원봉 시설 이런 것도 사라져야 되겠고 정률성 공원이나 정률성 거리는 더 말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만약 광주시장의 공산주의자 숙모시설 이런 것을 용납을 한다면 호남 또는 광주 전체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호남 또는 광주 시민들이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교육부가 이 문제에서 또 마지막 정점을 찍어줘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좌경화된 우리 역사 교과서를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국가적인 정체성 내지 체제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교육부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 역사 교과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루빨리 준비를 해서 확실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런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장관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정치권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보면 체제투쟁의 선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로운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각 각부의 장차관들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그 그림자 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역사, 안보의식 국가 간 이거를 바로잡는데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의 위선과 거짓, 폭력 이런 것이 추방돼야 자유민주 건전하게 꼽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칼럼 체제전쟁 돌발 윤석열 대통령 더 독해져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